요구사항들이 지금 현재 절차서 여러분들 2003년판에서 많이 빠진 것들이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이 빠져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빠지는 설계 이관이라는 내용하고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하고 설계 쪽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설계 계획에서 설계 계획에 대한 문서를 유지하고 각 단계별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심사 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야기예요. 절차서상에서는 요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사 시에 자료를 확인할 때 설계 파일을 볼 때 설계 입력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출력에 대한 추적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다 돼가 이게 성능에 대한 것들의 요구사항은 언제 컨트롤 되어 있고 그것의 아웃풋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항목에 대한 넣은지 각각에 대한 인덱스가 다 안 되어 있으면은 매트릭스하고 전부 연결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심사에서 가장 많이 해요. 우리나라 설계 파일들은 지금 5장짜리가 보통 많아가지고 요구사항의 규격이면은 1167에 대한 규격이다. 포장에 대한 규격이면 이것이 요구사항들이 모으면은 요 규격에 따라서 스펙을 모으려고 결정했고 여기에 대한 이런 인덱스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매트릭스가 작성이 돼줘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그 다음에 설계 입력 속에서 컨트롤되는 것들이 여기에서 옛날의 규격에는 기능, 성능,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사용적합성 여기에서 사용적합성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적합성이 있고 문서 우리가 절차가 없으면은 다 이 보안을 다 떨어져요.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나왔는 것들이 기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만 수립되어 있으면 일단 다 인정해줘요. 보고서가 없어도 기존. 근데 지금 현재 2등급까지가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2등급.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1등급도 적용하고.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은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쪽에서 변경 아주 중요한 변경이나 고객 불만이 있었을 때는 레포트가 작성이 되죠. 레포트가 요구하는데 그럼 고객의 중요한 변경이라든지 그 불만이 없었을 경우에는 절차서에서도 지금 현재 심사 시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국내입니다. 외국하고 다릅니다. 국내. 그래서 요 사용 적합성 부분들이 레포트, 계획서와 보고서들을 작성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규계적 용상편. 여기서 이제 출력물이 나오죠. 위험관리 출력물. 여기서 아웃풋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웃풋을. 그러면은 레포트가 7.3.4망의 레포트를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지적사항할 때 레포트의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들은 7.3.4망에서 지적 우리가 레포트 부적합 찾을 때 보면은 이때 보고서는 7.3.4 절차서가 없으면은 7.1항을 보통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입력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사용 적합성 등에서는 지금 현재 다 4등급, 3등급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만 지금 내년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의 용어는 우리 사용이 용이하기 위해 안정성을 형성하고 유효성, 효율성, 사용자 만족도를 확립하는 그 프로세스를 크게 세 단계 나는데 사용 설명서, 사용사 준비가 해줘야 돼. 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용 적합성에 그 관련되는 규격도 62366-1번과 2번이 공개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 이제 심사 때 컨트롤 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IFU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설명서는 사양서는 IFU예요.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들 IFU의 내용에 그다음 인터페이스의 특성이 된 사용자 에러를 식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부분들이 이용관리 보고서와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이용관리 보고서가 사용자 그래서 아까 설계상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컨트롤되는 것들이 디자인 쪽에 컨트롤되고
우리나라는 레포트들이 유즈 FM이 잘 없는데 유즈 FM이 그럼 보통 우리는 저 설계 안에 유즈 FM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자 에러 나오는 부분들의 레포트가 이용할 보고서가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게 총괄평가와 시나리오를 이제 선택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총괄평가하기 위해서 환자는 정점은 어디고 환자는 어떻게 하고 뭐 환자는 어떤 환자를 선택할 것인지 사용자들이 누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 그 다음에 이런 사용하는 저금증에 따라서 누가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나리오 대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평가가 일어나는 형상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인데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원래 저 시약청에서 공개 설명회가 있었을 거예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안정원에서 지금 이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주 없고 보통 연초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직합성 가이드라인은 시약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2개가 개발되어 있어요. 조직 소복용 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제품들도 설계 보면은 설계 파일을 보면은 우리가 특히 PCB 같은 거 사용하는 장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케이스 있고 몸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그 메터리얼 원자재가 아주 심플해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PCB를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BOM 리스트가 쫙 다 나와요. 그래야 어디에서 뭐가 사용되고 있는 리스트인데 요 부분들이 진짜 없어요. 제조 특히 장비회사들 보면은 통째로 등기 줘가지고 그 통과 그 다음에 SMPS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이 내용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설계가 아니에요. 설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메터리얼 관련 원자재에 대한 그 어떤 원자재를 살 것인가. 용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카스 넘버들 이런 것들에가 어떤 유해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업체들 거기 가면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력물로서 나오는 것들이 검사 기준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용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든지 기타 보상 방법이라든지 표시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아웃풋은 억수로 양이 많죠. 그죠?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조 공룡도가 나오고 제조 공룡에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것은 BOM 리스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증명서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공룡도에 따라서 각 작업 표준들이 다 여기서 다 나오죠. 그죠? 아웃풋에서 설계 아웃풋에서 나와주고 나중에 최종 검증이 요청되면 설계 일관이 되는 거지 제조 공룡 중에서는 일관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웃풋 설계 디자인들은 설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작업 표준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용기 표기 기재 사항들, 가이드라인들을 제일 진단하고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고